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철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통증학과 전문이고요.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념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병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DD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일본 관동 최신병원에서 통증을 시오타니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고 그때 오픈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통증, 그때 당시는 이 통증 의학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보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냥 일반 수가로 봤던 시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학회도 만들고 또 개원이 협의도 만들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훌륭한 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하다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심토마틱 트리트먼트 우리 너블록 하면은 굉장히 심토 임프루가 많이 되는데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또 쓰고 하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진료를 함에 어떤 한계점을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한방도 한 2년 공부하고 그 뒤에 이제 기능학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제가 미흡하지만 난치성 질환에 도전하는 클리닉으로 지금 바네이지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초기부터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은 난치성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쭉 해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런 좋은 기회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환자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디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증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아큐트 크로닉 페인 자체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페인 메커니즘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썰이 있는데 이 센시타이제이션을 여러분이 그 물질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센시타이제이션을 시킬 것인가, 페인을 조금이라도 임프루브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펑셔널리 어프로치에서 하는 이런 어떤 뉴트라스티컬부터 시작을 해서 푸드 이런 것들 알고, 이제 메인은 이제 케이스 리포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의 정의는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의 자체가 센서리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마다 똑같은 강도의 통증이 주어져도 느끼는 그 스트레스홀드는 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 이런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메디케이션만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페인 정의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로닉 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게 지금 커서가 지금 반대로 돼가지고 잘 안 되네요. 되는 거고, 뭐 알다시피 들으시면 좋을 건데, 상처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인 시그널 자체가 이렇게 위클리, 만슬리, 이열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알로디니아, 여러분 아시는 뭐 이렇게 이상 감각이라든가 스폰테니어스 페인. 스폰테니어스 페인은 근골격의 질환에서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내원을 한다. 허리를 삐끗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갑자기라고 환자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걸 갑자기라고 표현하는 그대로 아큐트 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크로닉 페인입니다. 그 자체도. 왜냐하면 이미 누적돼 있다가 못 견딘 상태에서 이제 페인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근골격계에서 근육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퍼알레시아, 똥각감인 이런 게 이제 크로닉 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크로닉 페인 자체가 페인이 생기면은 머슬 텐전 자체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서큘레이션도 감소되고 인플로메이션이 돼서 무브먼트도 점점 진행이 되면서 크로닉 페인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닉 페인 신드롬은 여러분 알다시피 뉴랄지아, 코살지아, 뭐 CRPS 뭐 이런 것들, 마이오페시얼, 판텀 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폼은 어디 오리니지인가를 먼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스큘러스켈레탈 디소더라든가 크로닉 비스랄, 그다음에 너브 자체에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CNS, 그다음에 캔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 크로닉 페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페인 메커니즘, 페인 프로포설된 페인 메커니즘 어떻게 페인이 형성이 되는가, 이게 페리페럴과 센트럴로 나눠져 있는데 이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에는 뭐 여러분이 그 손상된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너버스 시스템을 보면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거고요. 크게 중추 말초신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뭐 페리페럴 사이트는 페인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중추신경에는 신경 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뜨거운 물 같은 걸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 통증 자체가 말초에서 중추 신경을 따라 순식간에 내로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발을 다 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발을 다 신으면 처음에 5 내지 10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른 일에 뇌는 신경을 집중하게 되면 그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느낌을 전혀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도 똑같이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을 여러분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합니다. 노이즈를 없애는 디센시타이징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페리페럴 이 자체의 센시타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센트럴 디센시타이제이션 아니 센시타이제이션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 자체는 말초에서 우리가 조직이 손상이 되면 그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 부위에서 이제 이런 그 물질들이 마스테스린, 마크로페이지는 T셀, 뉴트로필 이런 세포들이 분비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이런 물질 세 가지 그 물질들이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인 이 ATP, 세로토닌, सब스탄 P 같은 물질들은 이 분비돼서 이 시냅틱 정선의 바인딩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네거티브 차지인 우리 셀 내에 이 차지인 것들이 이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이 양이온들이 인플룩스 되면서 이 네거티브 차지가 포지티브 차지로 되면서 페인 시그널,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서 페인 시그널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자체에 일어나는 그 시그널의 마이너스 차지 우리가 뭐 레스팅 메모리 포지션이 90인데 이것들은 90이 아니고 80, 70, 60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 작용을 액션을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소량의 물질이 프로인플루메이터나 사이토카인 뭐 이런 케미칼들이 들어오는데 이 액션 포텐셜이 페인 시그널이 더 어테뉴에이션 증폭되게끔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그룹인 이거는 사이토카인 케미칼은 그 신경 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그 자체인데 이것들은 그 뉴로제닉 인플루메이터 케미칼로 이런 것들은 인플루메이션 자체 이 지금 두 가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손상된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물질이 분비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뇌에 전달하는 것들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신호라는 것을 뇌가 느끼게끔 하는 것인데 이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은 상처 부위가 나오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페리페럴에서 이제 센트럴로 넘어가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은 이 페리페럴에서 넘어왔던 것들이 이 그 스파이널 코드 도산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컨드 저기 너브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스피노 살메트로에서 이렇게 뇌로 전달돼서 펜 시그널이 전달되는데 이 그 도산혼 쪽에서 이 시냅틱 정션에서 우리가 보면 정신에서 보면 이런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있는데 이 자체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이 시냅틱 정선과 링크가 되면서 바인딩을 하면서 포지티브 이온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물질들에서 똑같이 그 페리페랄과 같이 증가되는데 글리알 셀이 있는데 이 글리알 셀들에서는 이렇게 분비되는 여러 그 인플라메이터리 케미칼, 뉴로트랜스미터 나오는 그런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을 더 어테뉴에이션, 더 계속적으로 증가되게끔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글리알셀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페리페럴 사이트에서 그 센스타인 된 것이 사라지면 상처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자극이 주어져도 뇌에서는 계속 인식이 돼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 크로닉 페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닉 페인 환자는 명확한 유발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센트럴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 디센시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965년도에 이제 멜작 패브릭 월이 이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페인풀 스티뮬레이션이 있는 부위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배가 아프다, 뭐가 아프면 쓰다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문지르기도 러빙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페인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게이트 오픈 클로즈 된다는 개념의 이 게이트 컨트롤 65년대에 했는데, 이 스몰 다이아미터하고 라지 다이아미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 척추 후각에는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흥분성과 억제성 시냅스가 공존해 가지고 여기서 이 게이트 컨트롤, 그러니까 오픈하거나 클로즈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그 너브 파이버에는 이렇게 페리페럴과 보면은 이 A 베타, A 베타 델타 C5, 대개 이제 C5하고 A 베타 파이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인 전달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터치에 아주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A 베타 파이버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A 델타나 C5, 이거는 갔을 때 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들은 전달 속도가 점점 늦지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어지는 건데, 이런 망치로 두들기거나 뭐 불에 대거나 화끈거리고 이런 통증을 우리가 느꼈을 때 이 터치 센서 자체로 이들의 통증을 격감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이트 컨트롤 시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그 자체 터치 자체만으로는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아더 팩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텐션, 이모셔널, 코그니티브 팩터, 피지컬 팩터, 처음에 페인 정의를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통증을 섭사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가
텐스라든가 아큐펑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페인 서브스탄스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를 멜작이 1965년도에 했는데 다시 표현하면 이제 오픈 게이트 하는 것들이 이 티슈 손상이 있지만 이런 익스피리언스나 이모셔널 비헤이벌 자체에 의해서 게이트를 오히려 어테뉴할 수 있고 클로스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크로닉 페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픈 클로스 하는 게이트 자체는 우리가 이야기한 오픈 시키는 것은 뭐 손상받은 건 당연하지만 이모셔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앵자이티든 프러스트레이션, 디프레션이든 텐전 이런 것들이 통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그니티브, 루미네이션 이게 트리플 A의 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통증을 되뇌이는 거, 반복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죠?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니까 왜 아프지 왜 아프지 하면서 계속 그걸 증폭을 시킨다는 거예요. 통증은. 재밌는 거는 그 통증이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이 오면 24시간 똑같이 아파야 되는데 자기가 TV를 보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릴렉스하거나 어떤 생각이 딱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닥터분들이 이제 메디케이션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초기부터 굉장히 센 약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오픈시켜서 통증이 더 어그레베이션 되는 식인 거고 클로즈 시키는 건 당연히 우리가 포지티브 싱킹을 하고 이렇게 메디케이션부터 시작하겠지만 릴렉세이션 하는 거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에 이렇게 오픈 게이트 하는 그런 것들을 써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으면 될 것 같고 이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에서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 멜작 박사가 90년도에 이 뉴로 매트릭스 모델이라는 거를 확장시켰는데 이 이론은 뭐 통증이 뉴런의 임펄스 패턴에 의해 생성된다고 제안하면서도 이 임펄스가 뉴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뇌의 네트워크로부터 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로 매트릭스는 유전을 통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감각 경험이나 기억 통해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형성이 되고 구체화돼서 각자 개인마다 통증 이 뉴로 매트릭스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의학에서 하는 건 1:1 기본 맞춤처럼 통증 자체도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부터 뭐든 토탈 케어처럼 통증도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뉴로 매트릭스라는 모델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발생된 원인 또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가를 조금이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크로닉 그 페인 신드롬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소피지올로도 굉장히 많고 칼슘 아까 나트륨이 인플룩스 돼서 그 네가티브 차지가 포지티브 차지 되기 때문에 그걸 인플룩스 막는 것부터 시작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센시타이제이션 페리페럴과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고 또 조금 부연 설명이라면 센트럴 자체에 있는 건 우리가 환지통이라고 있잖아요. 전쟁통에서 다리를 잘렸을 때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앵클이 가렵거나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됐는데 이 뉴로 매트릭스 모델을 통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태이다. 결국 그래서 이 센트럴 센시타이저에서 글리알 셀들이 작용하는 거 또 물질들 분비되는 그다음에 정신적 이모셔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파이브로마이알지나 CRPS 환자들 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펑셔널 어프로치에서 이제 크로닉 페인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페인 트리트먼트는 원래 이제 이 인베시브한 것이 아니라 최소 이제 메디케이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에피커시하고 전혀 이 치료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꼭 관계된 건 아니다는 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피지컬, 사이콜로지컬 어프로치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토피컬 메디케이션, 그 다음에 시스테믹 메디케이션 안 됐을 때 인터벤셔널 테크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인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초기에는 너브 블록을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래서 이해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멱살도 잡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다리가 아픈데 허리에 신경치료니까 왜 아픈 데는 안 찔러주고 허리에 찔러주냐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심텀 인프루브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능학적인 접근을 해서 하자는 것은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순간적인 심토마틱 트리트먼트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우투 조금 더 개선시켜서 그런 메디케이션 안 하고 환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질환을 가지고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과가 나눠져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내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부터 우리가 적고 그러는데 이게 토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터치를 해줬을 때 그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능학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근골격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호소할 때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을 때 과에 따라서 접근 어프로치가 자기 과에 유지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떤 통증이 있으면 그게 근골격계 문제인지 내부 장기의 문제인지 또 다른 팩터가 있는지 크게 처음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근골격계 문제는 너무 쉽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근골격계 문제에 있을 것 같은 통증을 이야기했을 때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뼈, 신경, 혈관, 근육이니까 과연 이 넷 중에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그 예를 들어 환자의 히스토리상에서 이야기하는 알로디니아든 뭐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면은 이거 근골격계 부분이 아니단 그거를 표현을 해서 다른 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쉽게 통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능학에서는 그런 근골격계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뉴트리언, 피지컬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까지 토탈 체킹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페리페랄 센트럴 센시타이제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유발 시냅틱 정지에서 나오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는 다이어트와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전에 이제 우리 그 기능학회에 계시는 교수님이 하나의 그 이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센트럴 뭐 페리페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메디케이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표현된 게 있어서 여러분 가져왔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발표할 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페인 리셉터를 정상화 시켜주는 것들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디케이션 자체도 있지만 이렇게 FSM이라고 해서 우리가 텐스처럼 비슷한 그런 건데 이 마이크로 커런트 자극을 주셔서 이 그 페인을 좀 섭수화 시켜주는 참고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 같은 경우는 어그레시브한 블록이나 치료 인베스티브한 테크닉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진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프트한 터치를 하고 우리가 사이콜로직 플라브롬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되게 가지고 있는 내적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토탈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접근할 것인지 메디케이션도 약도 그런 건 달라지는 걸 좀 느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수면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고 포지티브 애티튜드 긍정적인 생각 실은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포지티브 애티튜드 긍정적인 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와 우리가 뭐 엔돌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게 하느냐 비시어스 사이클을 끊어줄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걸 끊어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 환자가 해야 될 부분은 저는 70%로 생각하고 의사들은 거기 한 30% 정도 노력을 해서 이 2인 삼각경기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부분 안 하면 혼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와서 웃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실은 만성 난치성 통증에 시달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토피컬 메디케이션, 뭐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우리가 뭐 이 페인 베케이션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텐트 유니츠를 이용해서 페인 서브사이드 시키는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메타볼릭과 마찬가지로 페인 자체도 인플레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얼마나 잡아줘야 실은 그렇게 인제된 상태에서 인플레메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통증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닉 이 페인도 인플레메이션을 얼마나 잘 잡아주냐에 굉장히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하면 뭐 여러분 나아다시피 진저 자체는 가장 항 인플레메이션 이펙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라이트라든가 menstruation 크램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블루베리 또한 통증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 펌킨 시드 이것도 미그레인이라든가 오스테오포로시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셀몬 안티인플루멘트 오메가 3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 보면 루틴으로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전혀 자기가 중금속의 체내에 수은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잘 살고 우리 의사들도 수은 중독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연어나 참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순족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혀 먹지 않은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기간 오메가3 보조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수은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그 오메가3 지방산 자체 먹을 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사서 드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제 그 닥터볼츠거는 있는데 수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권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머릭 당연히 류마티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에 도움이 되고 타르트 체리 이것도 머슬 페인의 안티옥시던트로 안티인플레멘트 컴파운드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당연히 뭐 이렇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에 도움이 되고 칠리, 페퍼, 캡사이신이 있어서 인플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트도 또한 페인킬러로 사용돼 있고 레드 와인 레스피레토로 있어서 스웰링이나 백페인에 도움이 된다고 있고 술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 이제 레드 와인 한두 잔은 글라스로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또 많이 먹으면 당연히 똑같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질환 통증 있는 사람들은 레드 와인 한 잔 정도 권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크로닉 페인에 뭐 좋은 서플리멘트도 제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커큐민이나 5-HT, 팔미톨에서놀라마이드라든가 CBD 오일 요즘 뭐 핫하죠 CBD 오일 토피컬 마그네슘 아까 마그네슘 이야기했는데 그런 마그네슘도 그렇고요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이 크로닉 페인에 도움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티 인플레메이터리 뉴트리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까 많이 뭐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통증 환자에도 이런 걸 같이 써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면역이 관련돼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대상포진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들 치료하면 이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뮨 모듈레이션 이뮨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치료의 효율을 높여서 이뮨 모듈레이터를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케이스 리포트.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59세 여자 환자인데 좌측 눈이 이마 이게 극심한 통증이 처음 이제 발진이 생겼는데 생기기 전에 통증을 너무 극심한 통증에서 S대 서울대에서 이제 2주 동안 거기서 이제 치료를 3차 신경통이나 아마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했는데 제 아는 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제어하는데 전혀 블록도 하고 뭐도 제어가 안 되다가 혹시 그 3차 신경통이 아니고 다른 거 있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상포진일 것 같은데 와봐라 했는데 안 오다가 발진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알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력은 특별한 건 없고 식등고 위축성이고 162에 32kg 상태의 환자입니다. 통증은 모르죠. 그래서 이 환자를 제가 이제 치료하는 어프로치 방법은 이제 일단 대상포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했지만 대상포진 환자로 오면은 대개 이제 모든 거의 90%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해줄 게 없잖아요. 뭐 합니까? 드레싱하고 페인킬러 쓰고 메디케이션 항바이러스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병원 많이 오는데 저는 어프로치는 대상포진 우리가 흔히 말로 왜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럼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올려줘야지 바이러스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대상포진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그 치료제라고 하는 항바이러스를 주면 다 죽여야죠. 못 죽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발하잖아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사들이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제 어프로치를 면역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접근했더니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고 뭐 거의 한 7, 8년 됐는데 너무 늦게 오지 않는 환자인 경우 후유증을 생기게 만든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다면 체내 불균형이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불균형이 있고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또 이제 스트레스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이 또 스트레스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RV를 검사해서 봤더니 뭐 이렇게 거의 뭐 내적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 거의 안 좋은 상태에 그다음에 이 토탈 파워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되는데 35 정도로 거의 그렇게 상태에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태고 혈관 노화 단계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위기능이랑 스트레스 봤더니 거의 87에 코티솔도 12.8 조금 올라가 있죠. 여성이 아마 이걸 위쪽으로 잘못 적용을 한 건데 펩시노겐 원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소화도 안 되고 또 이분 또 장도 안 좋아갖고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가 내 몸이 사는 거잖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밥을 먹냐, 왜 식사를 하냐.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답을 하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다 맞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 누가? 내가가 아니고 내 몸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서 만성질환부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지 않고 생겨서 제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 몸에 유익한 것을 드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먹었는데 좋은 걸 먹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느냐 보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더라. 위장이 안 좋더라. 첫 번째는 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먹어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여러분 머리 빠진 사람도 있고 주름도 생기는데 똑같은 나이여도 에이징 프로세스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건 결국은 먹어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 이런 검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를 파악하고 검사를 했더니 수은 중독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알루미늄 돼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계획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그다음에 뭐 아프니까 페인 너브 블록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페리페럴 센스타인 센트럴 센스타인 개념이 이런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증 클리닉에서도 많이 이제 그 대상포진 환자를 쓰는데 와서 아주 유명한 우리 통증 클리닉 뭐 사보 같은 분들도 해서 했는데 치료해서 안 돼가지고 저희 병원 오는데 처음부터 어그리시브하게 오피오이드 개념 약물처럼 아주 씁니다. 그럼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안 아프네. 아주 뭐 이렇게 통증 엄청 아프다는데 약을 쓰니까 전혀 안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초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초기에 썼을 때 정말 그 환자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건지 우리가 한번 반문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어그레시브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도 후유증이 생긴 사람인데 많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이 처음에 급속히 진행되는 발진과 통증을 어떻게 막을지, 바이러스 약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대상포 완치되었으면 자꾸 대발 이유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문하고 접근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했던 것이 아까 이야기한 토탈 케어를 한다는 개념인 것으로 되게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세븐 코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팩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면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환자들한테 면역이 떨어져 이 병이 왜 걸리냐 면역이 떨어졌다까지를 합니다. 면역이 왜 떨어졌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서 여행을 다녀와서 맞는 이야기지만 스폰테니어스 페인 우리가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런 통증이 생겼다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갑자기란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가 접근하는 방법은 갑자기는 아니라고 제가 표현했듯이 마찬가지로 체내에 이런 면역이 떨어져 체내에 불균형이 쌓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주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브를 했고 비타민 D 결핍이 많기 때문에 또 부경신경 스트레스 트리트먼트 마그네슘 수면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워낙에 체중이 안 나가고 그래서 TPN도 했고요. 멀티미너럴도 보충했고 유산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워낙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했고 요거는 이제 수은 중독 치료인데 요 치료는 뭐 아직 초창기에는 해독 뭐 중금속 해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47세 여자인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거의 한 20 지금 왔을 때 저한테 한 5, 6년 이상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거의 모든 병원 대학이든 모든 병원을 가지고 저보다 훨씬 지식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처방을 원할 정도 어떤 치료를 원할 정도로 그런 환자인데 어찌됐든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약들이든 뭐든 엄청나게 그다음 블록이든 스페셜 뭐 인터벤셔널 테크닉의 블록든 뭐든 해가지고 모든 병원 다니면서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해결 안 됐는데 어찌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테스트해서 했더니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독된 문제도 심하지 않지만 뭐 쌓여 있는 그런 정도 돼 있고 뭐 여러분이 아연하고 구리라든가 내지는 여러분 뭐 테스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 분석하실 텐데 어찌됐든 그다음에 이제 유기산 검사랑 해서 봤더니 이렇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약물을 너무 오랫동안 드셔가지고 이런 것도 증가돼 있고 염증과 불면도 있고 장내 생유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내적인 그런 상태를 어떻게 이 상태를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겉에 있는 우리가 통증이든 내지는 어떤 병이 개선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약물 과용되기 때문에 최소 약물로 줄이기로 이야기해서 드시게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처방을 해서 쭉 치료하면서 너브 블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브 블록을 어렸어요. 굉장히 많은 부위를 아픈 부위가 많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호전이 된 것 같은데 원위 치료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침습적,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어그레시브하게 많이 블록이라든가 어그레시브한 그런 거,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은 워낙 다른 데서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한 8년 이상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쓰고 지금 모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안 쓴 지가 한 7, 8년 됩니다. 그래도 통증이 됐든 다른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자체에 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상포진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또 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병원들이 피부과부터 시작 굉장히 많은데 이 컨트롤 보시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지만 자, 스테로이드 쓰면은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써서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예를 들어서 수포라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게 좋지만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 그 대상포진 환자 보니까 그런 걸 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하나도 안 해도 면역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상태가 되면 바이러스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정상 섭사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져 급격히 진행되는 사람들한테 스테로이드 썼을 때 오히려 후유증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약물을 어떻게 초이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파이브로마이알기아도 이 사이코틱 프로브럼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을 어떻게 디센시타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랍보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소약으로 쓸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환자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와 있는데 이분도 이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그 약물 복용했는데 진정되지 않고 해서 이제 병원 내원서 제가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검사를 해서 불균형이 쌓여 있는 걸 뭐 이런 것들 보서 아주 스트레스도 많고 토탈 파워 되게 보면은 면역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가 HRV 해보면은 토탈 파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 상태에 보면은 많이 깨져 있고요. 그래서 수은 중독도 심하고 그래서 기능학 이런 치료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어그레시브하고 계속 진행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입원 가료를 하는 이유는 그냥 페인킬러를 쓰기 위해서 입원한 게 아니고 24시간 풀리 필요한 IV를 해줍니다. 불균형에 쌓인 거를 그렇게 해서 몸을 최적화시키다 보니 굉장히 빨리 섭서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10월 15일인데 21일 거의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자들 할지라도 일주일 입원 이내에 어느 정도 그 진정이 돼서 통원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 초기 진압하는 게 중요하죠. 더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짧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통증 환자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이 랍보 형성과 예를 들어 포지티브 싱킹 하게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표현하는 것들 이 대상포진 후유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에서 호전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호전을 시키는데 다른 병원에서 쓰는 오피오이드부터 해갖고 이 센트럴 페리페럴 센사이즈는 어떤 그 SSRI나 이런 약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증폭 많이 먹고 오는데 점점 저는 테이퍼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없어지게끔 그리고 이 아까 이야기한 디센시타이제이션 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거, 그러니까 통증을 우리가 느낀다고 했을 때 그 통증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거든. 뇌는 노이즈를 없애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다른 데 집중을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훨씬 더 통증이 격감이 되는 거고 그걸 습관화시키면서 이 비시어스 사이클을 끊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저는 그 뉴론틴 같은 약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트라마돈이나 아스타민펜튼 제제 그것도 통증이 심할 때만 한 번만 먹어라 하고 해서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은 전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그레시브한 약을 쓰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환자 입장에는 통증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걸 많이 보고 저는 거의 통증 페인킬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아집니다. 이유는 아프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아프니까 환자가 어떡하죠? 활동을 안 하죠. 쉬죠.
페인킬러를 쓰면은 당연히 안 아프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아프다는데 나는 안 아프니까 자기 하고 싶은 다 합니다. 근데 실은 어프로치 자체가 면역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것에서 가장 좋은 건 릴렉스하고 쉬는 거면 릴렉스하고 쉬면은 훨씬 더 빨리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호메오스타시스상 우리가 접근하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근해서 아프니까 쉬게끔 오히려 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 진짜 초기에 일주일 이내에 온 사람들을 그 페인킬러를 거의 일주일인데 한두 번 먹고 다 제거가 됩니다. 대신 이제 바이러스 약만 먹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능학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는 충분히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거를 가감없이 제가 하는 플래너 렉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표현했으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강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